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218페이지. 218페이지. 많이 안 나오셨네요? 왜 안 나오신 거 오늘? 그래요? 어디 다들 놀러 가시나? 네? 내일은 수업 없으시죠? 내일은 치셔야죠, 내일은. 자, 218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이렇게 있어요. 등기 신청 접수 및 심사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통 이제 또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쪽에서 또 보시면 등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심사를 하는데, 접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무엇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접수는 일단 거부는 안 되고 받아놓고 나중에 각하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심사해가지고. 접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가 없고요. 지난주에 이제 신청에 대해서 했었고, 요 사이에 이제 무엇에 대한 거? 신청 정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첨부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인계약서, 등기 권리증, 즉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인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공법에서도 공부하잖아. 공법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등기법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공법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공시 열심히 해요? 공법 열심히 해? 뭐 공법을 더 열심히 하시지. 아무래도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몇 년 보존해요? 신청서 들어가는 건 제가 5년 보존한다 그랬잖아. 5년. 그러면 신청서 접수장에다가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서 접수장은 몇 년 보존할까요? 자, 있어봐. 그 뒤에 앉으셨어, 두 분? 여기 앉아야지. 내가 저리 가라 그랬더니 저리 가버렸네. 저리 가야지, 저쪽으로. 신청서 접수장 몇 년 보존할까요? 5년 보존하는 거야. 얼마나 편해, 외우기가. 신청서만 들어가면 다 5년이에요. 신청서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등기부로 취급되는 것들은 영구 보존 장부. 등기부에 도면을 못 들어가죠. 도면을 그릴 수가 없겠죠. 별도로 도면을 첨부한다고. 도면 몇 년 보존할까요? 영구 보존 장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칸도 좁고 도면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첨부한단 말이에요. 영구 보존 장부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런 것들. 근데 접수는 거부할 수 없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뭐를 부여할까? 접수 번호라는 것을 부여를 해요. 접수 번호는 어디 안 들어가요? 표지부에는 안 들어가. 갑구하고 어디에만? 을구에만. 그 접수번호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야. 1월 1일부터 접수번호 부여했다가 다시 내년이면 다시 1번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등기를 하다 보면 동시에 무엇 하는 게 있어요? 동시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개 제가 설명해 드렸어. 하나 볼까요?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 하나 더 설명해 드렸어. 두 개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는 어떻게 해라? 동시에 해라. 그래서 인감이라든지 등기 권리증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등기 필증을 제출하지 않는지. 왜 환매 티켓 등기할 때 매수인이 의무자인데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지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다고 설명해 드렸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보자고요.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환매 티켓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나중에 환매 티켓 등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밀어내버린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매 티켓 등기는 특약 들어가면 전부 다 주등기야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거든요. 환매 티켓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루어지면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갔잖아, 지금. 소유권이.
그러면서 2 다시 얼마? 1 해가지고 무슨 등기를 해요?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을 누가 갖는다? A가 갖는 거야. 그럼 보세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바로 밑에 뭐를 쓸 수 있어요? 판매를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가 돼버리면 특약 등기는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실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각하가 되면 환매는 자동 각하예요. 이해 가세요? 얘만 실행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얘 밑에 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각하가 되면 얘는 어떻게? 자동 각하. 그러나 얘가 특약 등기를 하는데 첨부 정보를 좀 제출하지 않았어. 얘는 각하가 돼도 얘는 실행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가 각하가 되면 얘는 자동 각하야. 그러나 얘가 각하가 돼도 얘는 실행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충 이해가시죠 이거? 기간은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환매 동사는 3년, 부동산은 5년. 그러니까 5년 내에 얘가 뭐를 하면 돼요? A가 환매권을 행사를 하면 돼. 그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소할까요? 아니면 3번에서 이전 등기를 할까요? 3번에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A 앞으로. 그럼 이 특약 등기는 있으나 마나지 앞으로는. 그럼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전제조건 후속 조치. 후속 조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후속 조치로서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제가 직권 등기는 다 설명 안 해드렸지만 대충 전제조건이냐 후속 조치냐만 끼워 맞추면 80%가 나온다니까요. 80%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대위 신청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대위 신청했을 때 구분 건물에서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돼야 한대요. 요 일부만의 보존등기는 허용이 안 돼. 그럼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 요 A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죠? 동시에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가 나머지 B, C, D, E, F 이들을 대위해서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개 설명해 드렸어요. 보통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4개 정도. 그래서 일단 2개 정도만 기억하시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이제 뭐예요? 각하 사유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등기법체 29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각하 사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등기법체 29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하 사유인데 전체 몇 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냐면 11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1호하고 2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호하고 2호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제가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에 순서대로 안 나와요. 1호가 무엇이고 2호가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집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나와요.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는 거잖아. 집에서 나옵니다. 어디 가려고 나와요? 등기소 가려고. 어느 등기소? 관할 등기소 가려고 나와요. 관할 등기소 가려고. 만약에 여기서 집을 샀는데 강 건너가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어디 가려고 나온다? 관할 등기소 가려고. 엉뚱한 데 가면 관할을 위반하면 각하예요. 왜 가요? 등기하러 가는 거잖아. 사건이 등기할 사항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등기법으로 4주차인데 3주차까지 XXX 쳐놓고 여러 개 있었죠? 그게 전부 다 몇 호야? 2호예요. 지분만에 안 되는 거, 일부만에 안 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 이중에 등기 안 되는 거. 민법 공부하면 양립 안 되는 거 공부할 거야.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농지의 전세권 이거 안 되거든요. 다 각하예요. 이해하시겠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있었잖아. 없는 권리가 있었고 전부 다 몇 호?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시겠죠? 등기소 왜 간다? 등기하러. 그죠? 이게 2호예요.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한다 이거야. 그럼 제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등기 신청 권한이 있지. 그죠? 그래서 이게 3호예요. 그럼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3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예요. 3호. 그럼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하면 각하예요.
이해가세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하면 그 사람 권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무에 의해서 그가 돼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출석이에요. 출석해라 이거예요. 출석해라.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 예외. 전자신청. 전자신청. 들어갔죠? 뭐 잡아요? 신청서 써야지. 신청서 써야지. 신청서 어떻게 써요? 간인해야죠? 기명날인 서명해야죠? 필요일계상 누락되면 안 되죠? 이미지클리어 사항은 안 써도 되지만 원인 정보에 기록되어 있으면 또 안 쓰면 안 되죠? 공유일 때 뭐를 써요? 지분을 써. 이런 거 위반하면. 기재문자 위반하면. 각하. 이게 바로 5호예요.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해서. 어? 6호는 뭐냐면 신청서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청서하고 등기부하고 비교를 해봐요. 불일치하면 6호에서 각하야. 7호는 뭐냐면 신청서에 의무자 쓰죠. 그 등기부하고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각하야. 예외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A가 돌아가시면 신청서에 의무자 누구 써? A 다시를 쓰잖아. 이해 가세요? 근데 등기부는 누구로 돼 있어요? A로 돼 있잖아. 예외 규정이더라. 이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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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8호는 뭐냐면 신청서에 원인 쓰죠. 그거에 부합하는 원인 서면에 들어가야 돼. 이게 8호. 8호. 9호는 원인 정보 말고 첨부 정보들 있잖아. 인감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지 않으면 몇 호? 9호. 그럼 모든 게 완벽했어요? 완벽했지. 서류 신청서 제대로 썼죠. 첨부할 거 다 첨부했잖아. 제출 마련해놨죠. 다 신청서 제대로 썼죠. 그다음에 첨부할 거 다 준비해놨죠. 그럼 이제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 돈을 딱 꺼내는 거야. 수수료 내야 돼. 10호예요. 안 내면 각하야. 이해 가세요? 마지막에 11호는 신청서하고 대장하고 등기부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11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하는 순서가 1호부터 11호예요. 보시면 구비요건만 심사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심사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형식적 심사주의가 떠올라야 돼. 형식적 심사주의가. 여기서 몇 호가 가장 중요할까요? 1호보다 더 중요한 게 2호예요. 2호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뭘까? 제출하지 않고 서로 불일치하고 신청서 엉뚱하게 쓰고 돈 안 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몇 호인지 모르셔도 돼. 어? 만약에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했어. 1호예요? 2호예요? 아니야. 아니라 이거지.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죠? 뒤쪽에 있는 것들이잖아. 대충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한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관이 이제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다? 각하를 할 수 있고 또 무엇 할 수 있어요? 기록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록. 그럼 각하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몇 년 보존이다? 여기까지는 5년 보존이에요. 밑에 나오는 거 몇 년 보존이다? 10년 보존이에요. 각하를 하게 되면은 각하 결정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각하 결정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결정서 원본은 편철해놔요. 묶어놓는다 이거야. 그럼 결정원본 편철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정원본 편철장은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 보존하는 거예요. 10년. 각하가 부당할 수도 있죠. 기록이 부당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뭐다? 그럴 때 하는 것이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이럴 때 하는 것이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은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의 신청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이니까 뭐를 작성해야 돼?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구슬로서 안 돼요. 그럼 이거 몇 년간 보존할까요? 이의 신청 묶어놓은 이의 신청서 편철장 10년 보존 정도. 그러니까 신청서 들어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몇 년 보존? 5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 편철장 몇 년 보존한다? 10년 보존하고 우리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 인터넷 뱅킹 하려면 등록하잖아. 사용자 등록하고 공인인증 받아서 이제 하잖아. 마찬가지로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사용자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묶어놓고서 이제 몇 년 보존할까요?
얘 10년 보존이에요. 신청서가 앞에만 있는 것만 5년이야. 앞에만 있는 거. 사용자 등록 신청서 몇 년 보존한다? 10년. 그렇게 해서 5년, 10년 구별하시고 등기법 공부할 때 거의 들어보지 않았던 서류들은 1년 보존. 1년 보존. 좀 중요하다 싶으면 영구 보존 정보, 도면. 그 다음에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이런 것들 영구 보존 정보야.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외울 때. 요 절차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나쁘지 않지. 우리 공부할 때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외워야만 시간도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맞잖아. 우리가 민법이라든지 개론을 이해만 가지고 풀라고 하면 시간 모자라요. 나중에. 모자란다고 시험 시간이. 그러니까 외울 거는 외워서 빨리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각하를 하고 그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무엇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만약에 기록을 해버렸어. 그럼 부당한 거야 부당하지 않은 거야? 자, 각하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했다? 실행을 했다 이거야. 실행을 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요 실행된 등기의 효력.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라는 거야? 실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1호와 몇 호? 2호하고 3호 이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1호와 2호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해도 무효입니다. 얘는 그냥 뭐다?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당연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무엇을 해버린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관할을 위반했죠. 근데 등기를 신청을 했어. 근데 등기관이 그 등기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알아서 말소시켜버려요. 직권 말소. 그다음에 농지의 전세권이 안 되거든요. 근데 등기를 해버렸어. 등기관이. 그러면 그 2호죠? 2호에서 각하가 되는 거니까 실행이 됐지만 얘는 무효가 되는 당연 무효. 그래서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하고 또 무엇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말소해달라고 뭐를 할 수 있다?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말소해달라고. 근데 3호 이하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 아직 지금 첫 단계 얘기는 하지만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 없는 경우는 그럼 뭐 찾으면 돼요? 3호부터 1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돼요. 서로 불일치했다, 제출하지 않았다, 돈 안 냈다,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것 중에 하나 찾으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호가 중요한 거예요. 1호가 무엇이고 2호가 무엇인지.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순서대로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집에서 나와서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를 보시면 돼. 우리 은행 가는 거 집에서 나오죠? 어디 가려고? 은행 가려고. 왜 가요? 돈 찾으러. 그잖아요. 돈 찾으러 가잖아. 들어갔죠? 빨간 거 들을까? 파란 거 들을까요? 빨간색 용지를 들을까? 파란색 용지를 잡을까요? 빨간색 용지는 뭐야? 입금하는 거고 파란색 용지는 뭐야? 찾는 거잖아요. 돈 넣는 게 좋지. 빼어둬요. 넣는 게 좋지. 그거 쓰잖아. 잘못 쓰면 뭐라 그래요? 도장 안 찍으면 직원이 그러잖아. 다시 오라고. 잘못 쓰면 다시 쓰라고 하잖아. 옛날에 그런 경우 많잖아. 잘못 써갖고 꾸겨가지고 버리고 또 쓰고.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 요거 잘 기억하실 것. 요거. 그런데 요 사이에 등기 신청을 무엇 할 수 있다?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취하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보정할 수도 있어. 흠결이 있을 때는 무엇 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있는데 그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보정은 등기 신청이냐 하는 겁니다. 그 사무원도 할 수 있어요?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어요.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잖아. 허가받으면. 신청도 지난번 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신청은 사무원은 신청도 할 수 있고 보정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보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흠결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정할 수가 있어요. 보정하면 각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보정을 안 하면 그때는 각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거 지금 잘못됐으니까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보정 명령 없이 무엇할 수 있다? 바로 각하를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재 잠깐 보시면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221페이지. 그 각하사유 쭉 보세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확인학습 쪽 그 220페이지에 확인학습 있죠.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1번 이해 가세요? 1번 이해 가세요? 물건하고 권리. 자, 2번은 뭐냐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우리가 저당권 등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매하지 않을게 그런 특약은 맺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전세권은 양도 가능하죠? 그 전세권 양도도 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해요. 그것을 금지하는 특약은 맺을 수가 있어요. 그건 민법에서 허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상권도 양도되고 지상권도 담보 제공이 되지만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에 금지에 대한 특약은 허용되질 않아. 지상권은. 그런 특약을 등기 신청하면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 3번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야 하나요? 별개죠. 근데 집합 건물은 하나로 묶거나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 처분 안 되는데 처분하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농지 전세권 돼요? 안 돼. 각하사유예요. 지분만의 보존 등기. 지난번에 이거 기억나세요? 5555XXXOXXOXO 이게 각하사유예요. 전부 다. 요 안에 밑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돼. 그러면 그때 아마 기억나시죠? 등기법상에서 지분만의 등기할 수는 딱 두 개 있다고. 가등기권자가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하는 거. 포괄류 중의 경우에 수륜자가 수인일 때 지분만의 등기할 수 있는 거.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거기 그게 7번이야. 상속인 여러 명이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하죠. 관공서가 촉탁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각하예요. 가압류를 등기소에 가서 자기가 신청할 수는 없다 이거야. 누가 신청해 줘야 돼요? 법원에서 신청해 주는 거야. 촉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촉탁 등기를 무엇하면 당사자가 신청하면 각하.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두고 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고 있어요. 근데 등기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또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중복 등기는 안 돼. 각하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또 등기를 신청하면 보존 등기를 또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그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9가지 써 있죠. 이거 외에도 더 많아.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사실은. 요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흠결의 보정에 보시면 언제까지 보정을 해라? 보정을 명한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보정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 다음 날까지.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각하를 하면 되고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주다가 그때까지도 보정하지 않으면 무엇하겠다? 각하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무는 없다 이거야. 없다.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보정의 방법 누가 해요? 방문 신청일 때만 보면 누가 해요?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사무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정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등기관이. 야 보정해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팩스로 보내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됐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보정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 방식에서 신청을 알리고 보정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보정하도록. 어차피 전자신청을 하니까 보정은 어떻게 한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각각 처분. 보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 안 했다. 그 다음날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각하를 할 때는 이유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결정서 원본에다가 제29조 제 몇 호에 의해서 각하된 것을 쓴다 이거야. 이유를 붙여가지고. 결정서 원본은 묶어놓고 등본만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 원본 8조는 몇 년 보존한다? 10년.
그럼 여기서 이제 치아 설명을 하게 되면 각하는 누가 하는 것이고 등기관. 치아는 신청인이 하는 거예요. 치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공동 신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 신청이면 공동으로 치아를 해야 돼. 아셨어요? 단독이면 단독으로 치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공동인데 어느 일방이 치아할 수는 없어. 아셨어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했다면 치아도 어떻게 하자? 공동으로 하고 단독으로 했으면 단독으로 치아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치아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치아할 수 있는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치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특별 대리인이 등기를 치아할 때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치아하면 될까요? 일단 등기가 완료돼 버렸어. 치아 의미가 없는 거죠. 다 기록해 버렸으니까.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리면 치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치아는 언제까지 한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 완료 전에 무엇을 하면 된다? 완료 전에 치아를 하면 된다. 이건 완료 전에. 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원서 접수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원서 접수하면은 그 시험 안 보겠다 다시 다 반환해줘. 예를 들어서. 응? 신청할 때 제출한 것들 있죠? 치아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무엇하면 치아하면 다 돌려줍니다. 얘는 치아하면은 모든 서류를 전부 다 돌려줍니다. 환부하더라 이겁니다. 각하를 할 때는 신청서 빼고 돌려줍니다. 아셨어요? 각하할 때는 뭐는 안 돌려준다? 신청서는 안 돌려주고 나머지 다 돌려줘요. 치아할 때는 다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치아는 요거 이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이게 전부 답니다. 전자신청 정도도 어떻게 한다?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등기 신청을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 일부 치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치하 문제가 뭐냐면 치하는 전부만 가능하고 일부만은 치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가자. 우리가 1회부터 몇 회까지 현재 26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죠. 치아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데 이거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법조문도 이거 전부 다입니다. 얘기도 없고 다 이것만 공부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를 하고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무엇 할 수 있어요? 기록을 할 수 있잖아. 기록을 했어. 그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했다라는 거잖아.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표제부에다가, 갑구에다가, 을구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등기를 마치면 이 등기를 누가 처리했는지 어느 등기관이 이걸 처리했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를 등기관 누가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리 등기관에게 식별부호를 부여를 해줘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222페이지 맨 밑에 뭐가 써 있어요? 실행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 보세요. 등기 실행 순서는 당연히 접수 순서대로 실행해야 되겠죠. 먼저 접수한 놈부터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식별 부호에 무엇이다? 기록. 자, 이거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보자고요.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 그 알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뭐다? 그 식별보호 의미하는 거야. 그 식별보호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보여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함으로써 등기가 뭐가 되는 거야? 완료돼. 등기가 맞춰지는 거야. 등기가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등기를 누가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 그 조치가 바로 뭐다? 식별번호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 등기 완료됐어. 등기가 이제 완료됐죠? 기록했잖아. 그러면 완료 후에 무엇을 하자? 완료 후에 조치를 취하자 이거. 완료 후에 조치를 취하자 이거. 등기법은 이렇게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몇 가지 끼워 맞추면 되는 거 사실은.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몇 번 썼어요 이거? 4번 썼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썼어 매주. 그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저것만 알아도 되는 거 사실은. 요거 해놓고 신청에는 신청주의고 출석주의고 서면이고 신청주의니까 의무가 없는데 등기법상에서 1월이내 하는 거하고 등기특별조치법상에서 60일이나 하는 게 있는데 이쪽은 안 하면 건물만 50만 원이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가면 기억하셨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1, 2월 달에 하죠. 3, 4월에 하죠. 5, 6월에 하죠. 7, 8월에 하죠. 9, 10월에 하죠. 특강 때 하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특강 안 들어도 돼요. 특강 뭘 의미가 있어. 앞에 썼던 거 또 한 번 또 하는 건데. 그죠? 근데 하루에 다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본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중개사 공부하시면 저 특강 안 들을 겁니다. 왜? 들을 필요 없다니까요, 사실은. 왜 다 배운 건데, 뭐, 앞에서 배운 것들. 근데 하루에 하는 거니까 듣는 거예요. 하루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듣는 거지,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차 과목은 더더욱 심해. 민법은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잖아, 사실은. 근데 2차 과목은요, 조문에서만 나오잖아,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 새로운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을 예를 들어보면 암기법 다 알려드리잖아. 어떤 사람들은 코팅해서 갖고 다녀요? 그거 특강할 때 그거 새로운 암기법이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 특강할 때 새로운 법 내용이 나오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지. 특강을 그래도 저 같으면 안 듣는다고 했지만 들을 수도 있겠죠. 하루에 정리한다라고 해서 보는 거야. 하루에. 그래서 이제 미처 이제 내가 몰랐던 것을 특강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얻어가는 거. 하루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야지. 특강하면 막 쪽집게? 그런 거 없어요. 쪽집게 하면 뭐 다 붙게?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올해 몇 명 붙었어요? 자격증 취득한 사람 몇 명이냐고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 자, 이제 보자고, 이제. 통계로 2만 명이면 그 중에 1,000명은 작년에 1차 합격생들이 붙은 거예요. 2차만 본 사람들이 붙은 거야. 대략 10,000명은 안 되지만. 됐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그 중에 1, 2차 동차를 붙은 사람은 작년 1년만 공부해서 1, 2차 동차 붙은 사람보다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들이 더 많다고요. 그럼 5,000명 정도 가. 그러면 1년 안에 동차로 붙은 사람은 몇 명? 5,000명 안팎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 대부분 재수와 우리가 중개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그만큼 1, 2차를 동차에 붙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붙는 사람 있어요. 있어. 근데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5,000명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5,000등 하면 되죠. 5,000등. 5,000등 그거 못해요? 반에서 1등도 하는데? 그렇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하다 또 그리 갔대 또. 그래서 그 숫자만 보면 2만 명 붙었으니까 뭐 나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잘. 등기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무엇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무엇해야 돼요? 통지해 주더라. 이거. 등기필 정보 교부라고 써있죠? 작성해서 무엇하는 것이다? 교부해 주는 거예요.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그럼 등기필 정보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는 등기필 정보가 등기부와 등기필증, 집에 있는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이것을 오늘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등기필정보라고 하는데,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기본 개념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예?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하는 거냐면은 권리에 무슨 등기할 때? 보존 등기할 때. 권리에 이전 등기할 때. 권리에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변경 등기할 때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상태잖아. 말소 등기는 권리를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주는 거야.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게 발생, 보존, 설정, 이전의 경우에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등기 할 때 만들어줬거든요. 옛날에 가등기 할 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청구권이 없죠. 이전과 설정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청구권이 있죠.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등기다? 가등기예요. 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바로 뭐다? 가등기예요. 그래서 설정과 이전에 무엇 할 때도, 가등기 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줍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어렵지 않잖아.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할 때 만들어줘. 그럼 어떨 때는 안 만들어준다?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럴 때는 안 만들어줘. 그 답이 그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전과 설정은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때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한데, 권리자를 무엇하는? 추가하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등기라든지 변경 등기에도 권리자를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때도 만들어 줍니다.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이라든지 변경 등기할 때 만들어 주더라 이겁니다. 이것만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요. 요 필지를, 어떤 한 필지를 A하고 B하고 무엇하고 있다? A하고 B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를 하고 있으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명의로 A명의로 돼야 한대. 등기 자체가. 안 되죠. 공유를 하고 있으면 둘이 A하고 B하고 어떻게 공유로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A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B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다 말소할 수는 없어요. 보존 등기를. 왜 보존 등기를 다 말소할 수 없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 무효야, 일부 무효야? 일부잖아.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를 통째로 날릴 수는 없고,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공유가 되게끔 경정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에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부기 등기로 갑니다. 이렇게 권리자가 뭐가 돼? 추가돼? 추가 안 돼요? 추가되죠? 이렇게 경정 등기할 때 뭐를 만들어준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준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지난주에 등기필증 제출하는 거 설명해드렸을 때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만들어줘야 안 만들어줘요? 아니,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등기필증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차피 관공서니까. 그러면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까 안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어?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는다 이거. 그런데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할 때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단 어떤 경우? 단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교재에는 그 말이 좀 빠져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 말이 좀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권리자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어떠한 부동산을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을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취득을 했어요. 그 소유권 무슨 느끼를 해야 돼? 이전 느끼를 해야 되겠죠? 누가 의무자가 돼요? 관공서가 의무자예요. 얘가 권리자가 되고. 이랬을 때 관공서가 촉탁해서 넘겨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촉탁을 한 거죠. 그럴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얘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나중에 처분할 때 필요하잖아. 반대로 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공서가 취득을 했어요. 이럴 때도 둘이 가서 공동으로 해도 되지만 관공서가 의무자의 청구에 의해서 단독으로 또 촉탁할 수가 있어.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주는 거. 어차피 관공서 거로 오니까 얘가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얘는 필증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관공서가 무엇할 때는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할 때는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죠.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등기필증 누구한테 줬어요? 채권자에게 줬다고 했죠.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줘. 줘도 못 써먹으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등기필증 의무자한테 줬죠?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시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게 아니니까 안 만들어줘요. 그 밑에 네모 써져 있는 거야.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중간에 기억, 니은. 보세요? 거기 보이세요? 그리고 직권으로 보존했겠다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등기 권리증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신청한 놈한테 주는 거예요. 안 하면 주지도 않아. 그 직권 보존 느끼는 신청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니까 안 줘요.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면 안 줘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안 주는 거예요. 다 권리를 취득하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첫 번째가 뭐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는. 통제 개념은 두 가지. 말로 설명하면 통제 개념 두 가지에 방문 신청했을 때는 자기가 받아가면 돼. 아셨어요? 전자 신청했을 때는 전자적으로 교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통지 방법은 뭐다? 방문 신청일 때는 받아가면 돼. 종이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를 보시면 224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가 무엇됐다라는 것을 등기가 완료됐다라는 사실을 무엇해준다? 통지해준다 이겁니다.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하는데 자 직권으로 보존 느끼하면 알아 몰라? 모르죠? 통지해주는 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완료하면 권리자 알아 몰라? 모르죠? 통지해주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면 채무자 모르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을 때 통지해준다 이겁니다. 됐죠? 이거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1번에 보면 이해 가세요? 1번 이해 가세요? 왜 통지해주는데 권리자한테? 모르잖아. 채무자에게 왜 통지해? 2번에 대위 채권자의 등기 신청에서도 권리자라고 써있죠? 그 권리자가 채무자예요. 맞아요? 그때 어저께 지난번에 A, B, C 얘 채무자 등기 얘 앞으로 넘어오잖아. 얘 권리자가 되는 거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때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직권 보존 등기할 때도 통지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오른쪽 페이지가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이게 있으면 가운데 표 그려져 있죠? 요 표 그려져 있는 거 가려져 있어요. 테이프 붙어 있어요. 스티커로. 그게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거든. 일련 번호가 전체 몇 자리예요? 12자리예요. 비밀번호 몇 개예요? 50개. 1번부터 50번까지. 이해 가세요? 일련 번호는 몇 자리? 12자리. 거기 써 있잖아. WTDI 이렇게. 일련 번호 12자리, 비밀번호 몇 개?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등기부 정보가.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비밀번호 50개는
3번을 썼다. 그러면 50개를 다 쓸 때까지 3번 못 써요. 그러니까 3번 쓴 다음에 또 3번을 못 쓰는 거야. 3번 쓴 다음에 몇 번 쓰면 돼?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돼. 10번 썼어. 그러면 3번, 10번, 그러니까 썼던 것들은 50개를 다 쓸 때까지는 다시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기관리 통지서, 이렇게 등기관리 통지서가 가는 거예요. 통지서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무엇 해준다? 통지해주더라 이겁니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준다. 어디에? 소관청에다가. 그죠? 그럼 전부 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다 앞에 뭐가 들어가요? 소유권이 들어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해 가세요? 다 뭐가 들어가? 소가 들어가요, 앞에. 그럼 지상권 등기할 때 통지해줘요, 안 해줘요? 그 왜 지상권 등기할 때는 소관청에 통지를 안 할까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만 올라가. 지상권자 안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 된다. 이거는. 지상권 등기한다고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죠.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쉽게 나왔을 때는 다음 중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 다음에 앞에 뭐가 안 들어가 있는, 소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했어요.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소유자 바뀌어요? 그 통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얘는 소유권의 변경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등기에도 여전히 소유자 누구다? A예요.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거. 소유권의 가처분 하게 되면 가처분 등기를 했다라든지 가압류를 했다라든지 소유자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라든지 처분 전의 등기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은 세금 걷어야 되니까 과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과세 자료 제공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가등기를 포함해서 이럴 때만 과세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 두 개는 안 나온 지 오래됐어. 여기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하고 이거. 대충 이해 가시죠? 이렇게. 요게 그 3장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면 3장이 요게 3장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요 신청에는 뭐가 있어요? 직권도 있고 단독도 있고 촉탁도 있고 그다음에 첨부 정보들 여러 개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각하가 부당하고 기록이 부당하면 무엇 할 수 있다? 각하가 부당하고 기록이 부당하면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의 신청을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면